웹디자인 면접 볼 때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치우 작가입니다. 요즘 저도 이직 준비로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이 벌써 18년이 넘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통해 연봉을 올리다 보니 수많은 면접 실패담과 아주 가끔의 성공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요령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들만 정리하면 면접 준비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처음엔 저도 실수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 같은 처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잘해라, 비전을 제시해라, 이런 뻔한 말 다 스킵하고요. 면접 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면접 준비하는데 어련히 포트폴리오 준비 안 하겠어? 어련히 예상 질문 생각 안 하겠냐고요. 이런 건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면접 스킬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는 진짜 고심하고 고심해서 준비하지만 현장에서 면접 인터뷰는 압박감과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말이 배설되고 면접 후에 집에 가면서 내가 말이 아니라 똥을 뱉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러니 면접 보러 가기 전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꼼꼼히 챙기고 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오타 검수하듯이 내 면접 대본을 한번 그려본다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직 사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아마 이직 면접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직 사유에 대해서 꼭 물어보죠. 구직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급여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면접관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는 내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 입장에서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 또는 부당함을 사유로 피력하다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직을 자주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홈페이지나 쇼핑몰 구축을 위해 뽑아놓고 1년 정도 작업하고 안정화가 되고 나면 대우를 안 해준다.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신입을 뽑아 돌리는 걸 선호하더라 라는 말을 감히 뱉었다가 돌아온 말에 아차했었죠. 본인 말대로면 1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건데 왜 우리가 높은 연봉을 줘야 하는 거죠? 라는 반문이 들어왔던 거죠. 불사 망했구나 했습니다. 그냥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든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당했다든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감정을 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나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잘 마무리했다, 더 큰 곳에서 성장하기를 응원해줬다 등등 관계를 딱 자른 게 아니라 사측과 갈등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게 한 직장에서 오래 못 버티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잘 보이려고 연봉을 낮추지 마세요. 흔히들 하는 실수인데 이 회사가 내 마지막 면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보이려고 받고 싶은 연봉보다 낮은 연봉 제시에도 호의적으로 답을 하거나 희망 연봉을 묻는 질문에 알아서 낮춰 말하거나 아예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엄청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직 포괄제 연봉인지 퇴직금 별도인지 야근 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연봉을 낮췄다간 이미 구두로 협의한 것을 다시 올리기도 힘들 뿐더러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에 올려주겠다란 말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연봉 협상권 박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표님 만나서 일한 만큼 올려주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낮게 시작하면 나중에 올려준다 한들 내 입장에선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려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겠지만 회사는 약속을 지켰으니 거기서 멈출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또 중요한 점은 기준점 자체가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게 제시하고 내가 그만한 가치임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연봉을 최대치로 적었을 때 면접관이 이 연봉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20대에서 40대까지 오직 웹디로 웹뿐만 아니라 촬영, 코딩, 영상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누적해오며 쌓아온 능률을 환산해 봤을 때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로 잘 포장해서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최고의 무기. 세 번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세요. 디자이너 면접 시 가장 중요한 답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말하는 용기입니다. 면접에서 다가오는 중압감과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이건 할 줄 아시죠? 이런 작업은 해보셨죠?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쉽게 답변하다간 그날 면접을 망치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개 이런 질문들 뒤에 요즘 스펙을 속이는 분들이 많다며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악의는 없었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리고 입증을 못하는 순간 이 회사와는 영원히 고객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정확히 어떤 질문이셨죠? 원하는 것이 이건가요? 라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고요. 모르는 질문에는 당당히 아직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등 긍정적인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스펙은 이미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관은 업무 능력보다는 일에 대한 태도를 더 관찰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배너를 직접 만들어 보라는 테스트도 있었고요. 면접자 둘에게 한 번의 미션을 주었던 곳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통과했는데 당황한 적도 저도 있어요.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일본어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서 적었는데 바로 일본인이 들어와서 1대1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회화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일어 서류를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의 못 풀었는데요. 그래서 떨어졌나 했는데 회화는 나쁘지 않았는지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욕같다. 다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면접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도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더욱 몰입해서 말했던 것 같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모두 면접 화이팅 하세요. 저도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